시대인제리트 라운지에는 이 바리스타 로봇이 있습니다. 이 바리스타는요, 커피 한 잔 뽑아줄래? 고마워. 합격을 기원합니다. 100점 잡고 9조파. 리트를 준비하려는 여러분들은 대부분 수능 국어를 잘 봤던 친구들일 겁니다. 근데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죠.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를 푼 거는 4년쯤 전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열심히 기출문제 풀었잖아요. 그러면서 기출문제 속에 있는 원리들을 얻었겠죠. 그거를 이제 명시적으로 갖지 못한 친구들은 나는 수능 국어에 대한 감이 생겼다라고 했을 겁니다. 근데 그 감이라고 하는 게 암묵적으로 가진 상태에서는 한 2년쯤 지나면 그냥 흐려지고 사라집니다. 그래서 리트라는 시험은 수능 국어보다 훨씬 더 어려운 시험이죠. 정보량도 많고 구조도 복잡하고, 그런데 그 사라진 감에 의존해서는 큰일 나는 거죠. 어떤 친구들은 그냥 모의고사 몇 번 보면 충분하다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건 비유하자면 달리기 시합에 나가기 위해서 그냥 시간 몇 번 재본 거에 불과합니다. 달리기 실력이 늘어난 건 아니거든요. 근데 거기서 우연히 운 좋게 성적이 잘 나왔다, 그거 믿고 있다가는 큰일 나는 거죠. 인생을 건 시험에 투머치는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는 다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로 돌아간 것처럼 열심히 기출문제를 풀면서 그 안에 있는 원리들을 얻어내야 되는데,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와는 달리 그 원리들을 암묵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명시적으로 얻어내야 됩니다. 그래야만 열지문이라고 하는 엄청난 이 비문학을 비유하자면 비문학이 100m라면 이건 마라톤이거든요. 근데 이 마라톤을 달리면서도 지치지 않기 위해서는 그거를 반드시 명시적으로 얻어내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아, 네, 뭐 능지 시험이다, 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뭐 또는 뭐 리트 신수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렇진 않죠. 리트 같은 경우에는요, IQ 테스트가 아니에요. 심지어 IQ도 60%가 환경인데, 이 리트라는 시험은 단순한 지능 시험이 아니라 언어적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이잖아요. 물론 적성도 지능의 한 요소긴 합니다만, 이 시험은 여러분들이 훈련을 통해서 얼마든지 향상시킬 수 있는 시험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같은 학생이라 하더라도 리트 성적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만약에 이것이 선천적으로 주어진 능력이라면 안 바뀌겠죠. 그래서 리트를 정말로 제대로 공부하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프레임을 바꿔야 됩니다. 이거는 타고난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훈련해서 대비해야 되는 시험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선천적인 능력 이런 것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오신 분들은요, 대부분 어느 정도 그거는 갖춘 분들이거든요. 자신을 너무 높게 평가하는 거, 상향 편향이라고 하죠. 그것도 안 될 것이고, 자기를 너무 낮게 평가하는 거, 하향 편향이라고 하죠. 그것도 안 될 겁니다. 여러분이 노력한다면 충분히 정직하게 대비할 수 있는 시험이에요.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6개월 정도의 코스를 듣는 친구들은 어느 정도 이 기본기가 되어 있는 학생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오늘도 질문을 받았는데 작년에 리트에서 19개를 받았다. 그러면 이제 평균 17개였으니까 평균보다 2개 더 맞은 거잖아요, 언어에서. 그런 친구들은 6개월 정도면 충분하겠죠. 근데 나는 정말 이 언어 능력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다.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1년 정도는 필요할 겁니다. 기출문제를 일정 이상 풀어봐야 됩니다. 기출문제를 풀면서 뭔가 원리를 알아야 되는데, 물론 이제 학원 강의는 여러분들이 최대한 효율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원리들을 알려드릴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깨달는 건 너무 힘든 일이거든요, 깨닫는 거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기초 체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한 1년 정도 꾸준하게 연습을 해야 남들보다 평균보다 6개를 더 맞을 수 있겠죠. 이 시험은 평균보다 6개 이상 맞는 걸 목표로 해야 되는 시험이거든요. 기출과 모의고사가 국룰이죠. 일단 여러분들이 기출을 통해서 틀을 잡은 다음에 모의고사를 통해서 연습하는 게 이 바닥에 공인된 전략이에요. 자, 그래서 제 커리큘럼 같은 경우에는 시즌 0, 1, 2가 기출을 배웁니다. 근데 이 난도별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시즌 0는 좀 쉬운 기출을 다루고 시즌 2는 고난도 기출을 다루겠죠. 근데 단순한 기출만 이렇게 많이 본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 스킬이 익혀지진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즌 0, 시즌 1, 시즌 2는 기출을 다루면서도 그 안에서 이론편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이론을 제대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모의고사에도 적용할 수 있는 틀이 생기겠죠. 붕어빵에 비유하자면 여러분들이 먼저 붕어빵 틀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이 리트 시험은요,
계속해서 이 재료가 바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붕어빵을 뭐 슈크림도 만들고 팥도 만들고 그럴 수 있는 것처럼 이 시험은 주제가 중요하지 않거든요. 계속해서 다른 주제로 이제 물어보는데 물어보는 패턴은 똑같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거는 기출문제를 통해서 틀을 잘 갖추는 겁니다. 반복적으로 여러분들이 기출문제에 자주 나오는 패턴에 익숙해지도록 도와드릴 겁니다. 그래서 기출문제들을 풀면서 패턴에 익숙해지면 속도가 빨라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정확성을 먼저 잡고 그 다음에 속도를 얻을 수 있도록 이 시즌 0와 시즌 1이 준비되어 있어요. 근데 추리논증 같은 경우에는 기출을 다 풀어라 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좀 싫어할 수 있어요. 근데 언어이해는 그게 필수입니다. 언어이해 같은 경우에는 추리논증과 달리 단순한 형식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이 뼈만 보는 게 아니라 이 살도 되게 많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많은 독서를 하기엔 지금 시간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기출이 17개년이 있는데 그 17개년의 기출 문제를 푸는 과정을 통해서 이 기출에 필요한 배경식도 함께 얻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언어이해는 기출 1회독은 필수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분들은 기출 막 1회독, 2회독, 3회독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최신 5개년을 푼다. 적어도 언어이해 같은 경우는 전 권하지 않습니다. 언어이해는 17개년 전개년 기출을 푸시고 필요하다면 수능 국어라든가 미트 언어 추론도 푸시는 게 좋아요. 이론은 기출을 분석하는 방법론입니다. 여러분들이 수능 국어 비문학을 배울 때 뭐 이론을 배우신 적 있나요?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 리트 언어는 옛날 수능 국어처럼 그냥 막 이렇게 대충 비벼서 넘어갈 수 있는 시험이 아니거든요. 확실하게 판단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판단의 기준을 딱딱 잡아줘야 되고 특히 집합적 사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론 강의는요. 이런 집합적 사고, 판단력을 잘 잡아주려는 강의예요. 우리 시험은 이 선지가 모두 참 또는 거짓인데 참인지 거짓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판단의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도 답인 것 같고 이것도 답인 것 같고 그래서 고민하다 시간 다 가고 골랐는데 찍었는데 틀리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이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는 찍기 기술을 배울 게 아니라 제대로 된 판단의 기준을 배워야 됩니다.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개념과 개념을 연결하는 걸 말하는데 연결이 잘 돼 있으면 참인 명제, 연결이 잘못되어 있으면 거짓이 명제인데 그 연결을 잘 되었는지 잘 되어 있지 않은지 판단하기 위한 분석하는 기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배우는 게 우리 이론 강의가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2026 리트 같은 경우는 10지문 모두 인과관계를 중요하게 다뤘거든요. 근데 인과관계에는 세 가지가 중요합니다. 이 세 가지를 봐야 돼요. 첫 번째, 선후관계. 두 번째, 상관관계. 그러니까 뭐 이렇게 증가하고 감소하고 이걸 봐줘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다른 변수가 있나 이걸 봐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보통 학생들이 이 상관성만 보다가 선후성을 놓친다거나 아니면 제3의 변수를 놓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의문사를 하는 거죠. 또는 불의의 습격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다 염두에 두고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생각의 집합을 만들어야 됩니다. 출제위원들의 관심이 정하는 생각의 집합, 그걸 이제 우리는 쟁점이라 할 수 있거든요. 그 쟁점을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론 표현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거는 그 생각의 집합을 빠짐없이 다 다룰 수 있도록 훈련하는 겁니다. 성적 향상 비약적으로 가능합니다. 근데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발버둥을 쳐야 돼요. 이 시험을 잘 보는 친구들의 특징이 있는데 뭔가 이렇게 정말 발버둥을 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리트를 잘 볼 수 있을까? 그런 불안감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엘리트들의 특징이기도 한데 되게 하향 편향이 되게 심해요. 나는 남들보다 못하는 것 같아. 근데 뭐 선생님 저 잘 못할 것 같아. 엉엉 울다가 리트 수석 뭐 그런 친구들이 있거든요. 전 그런 거 되게 마음에 들어요. 근데 반대로 난 리트 잘 볼 거야. 뭐 이렇게 모의고사 못 보더라도 시험 당일엔 잘 보겠지. 그러면서 약간 좀 방만했던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할 수 있는데도 발버둥을 안 치거든요. 그러면 성적 향상이 어렵겠죠. 이 시험은 굉장히 정직한 시험입니다. 여러분들이 노력의 방향에 맞고 노력만 충분히 한다면 반드시 성적 향상은 가능합니다. 우리의 집중력은 무한한 자원이 아니라 유한한 자원입니다. 70분이라는 시간 동안 나의 최고 컨디션을 유지하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에요. 보통 친구들이 10지문 있다고 한다면 20번째쯤, 6번째 아니면 7번째 지문쯤에서 무너집니다. 그때 이 한 지문에 세 문제가 있는데 세 문제를 다 틀리거나 두 문제 틀린 경우가 많은데
틀려서는 안 되는 문제를 틀릴 때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집중력의 저하를 막아야 되는데 집중력의 저하를 막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쓸데없는 생각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쟁점을 잡아야 되는데 학생들은 꼼꼼하게 읽으려고 하다 보니까 숲만 보면 되는데 나무까지 다 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면 지치죠. 그래서 중간에 무너진 경우가 많습니다. 또 뒤에 가면 또 시간이 부족하잖아요. 압박감이 들거든요. 또 무너져요. 그래서 20번 때가 이제 굉장히 변별력이 좋은 구간이거든요. 여기에서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훈련을 통해서 생각의 집합이 있어요. 출제위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안에 생각을 해주고 그 밖에 있는 건 쓸데없는 생각이니까 넘어가주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쟁점 잡고 구조파. 시간은 다 부족해요. 예를 들어서 피사 시험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OECD에서 학생들의 이 독해력을 평가하기 위해서 전 세계 학생들이 비교하는 문제거든요. 평균이 500점 나옵니다. 근데 만점은 1000점이에요. 그러니까 애초에 이 시험은요, 다 풀 수 없게 만든 시험입니다. 그래야 과부하, 정보가 이렇게 너무 많은 걸 과부 상태로 하거든요. 그 상태에서 이렇게 정보 처리를 잘 할 수 있는지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간 부족은 원래 다 있는 거다. 그렇다면 시간 부족에 무너지지 않으면서도 최대한 잘 볼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렇게 질문을 바꿔줘야 되거든요. 시간은 원래 다 부족한 거니까요. 근데 속독이라고 하는 건요, 하는 게 아니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속독해야지 한다고 해서 속독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속독을 하고 싶다면 속독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죠. 속독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생각의 속도가 빨라져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패턴에 익숙해져야 돼요. 내가 많이 봤던 패턴에 익숙해지고 나면 그 패턴에 대해서는 생각이 굉장히 빨라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기출에 많이 나왔던 코드 2024 리트에서 오답률 제1위였던 코드가 뭐였느냐? 억제는 촉진이란 겁니다. 근데 이런 거를 평상시에 생각해 놓지 않은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억제 뭐지? 당황하다가 놓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억제는 촉진.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압축해서 패턴들이 익숙해지고 나면 속도가 빨라질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해놔야 속독이 되는 거지, 난 빨리 읽어야지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정답률만 확 떨어지게 되고 결과적으로 좋지 않겠죠. 그래서 패턴에 익숙해져야 한다. 기출을 먼저 분석하면서 여기에 이론편을 곁들여서 이 생각의 틀을 딱 만들어요. 인지 구조를 딱 만든 다음에 그다음에 모의고사에 적용하는 방식이거든요. 이 인지적 구조가 완성되어 있지 않으면요, 그냥 모의고사를 본다고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모의고사만 보는 친구들이 있는데 인생을 건심에 투머치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커리큘럼에서 제가 딱 하나 꼭 들어야 한다고 하는 게 있다면 시즌 1 기본 강의예요. 여기서 이론편을 제대로 다루거든요. 그래서 인지 구조를 확실하게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모의고사를 보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제 강의 어렵다는 얘기는 제가 17년째 듣는 얘기인데요.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하는 게 이 정도 레벨이라면 시험은 학술적인 언어를 다루기 때문에 이 정도 레벨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나름대로 계단을 만든 거예요. 근데 이 계단 첫 번째 한 17cm 정도 되는 건데 그걸 넘기 힘들다고 지금 그런 거거든요. 앞으로 가야 할 길이 9만리인데 그냥 평탄하게 이렇게 가면 좋겠지만 그래서 목적지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만약에 이현정 선생님 수업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일단 기초부터 들으셔야 될 것이고요. 제 강의가 한 번에 이해가 되지 않는 거는 다 경험하는 문제, 여러분 이상한 게 아닙니다. 반복적으로 들으시면 돼요. 그러면서 저도 강의를 반복적으로 하거든요. 그러면서 패턴에 익숙해지는 겁니다. 계속 익숙해지다 보면 어느 순간 그게 들리기 시작해요.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어렵다고 낙담하지 마시고요. 제가 친절하게 끝까지 계속 이렇게 여러분을 합격의 길로 이끌 테니까 함께 끝까지 걸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얼음물로 세수하세요. 여러분, 이 시험은 인생을 건 시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인생이 건 시험에도 불구하고 많은 친구들이 실패했을 때 변명거리를 찾기 위해서 난 관광 리트 본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해가거든요. 근데 그런 마음가짐으로는 제대로 공부할 수도 없고 좋은 성적을 얻을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F1 레이서들이 저 F1이라는 영화 봤더니 얼음물로 샤워하고 막 세수하고 하더라고요. 그거 되게 좋습니다. CIA 요원들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뭔가 긴장감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험은 정말 중요한 시험이다. 그래서 얼음물 저도 아침마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가짐을 제대로 먹고 인생을 건 시험에 투머치는 없다라는 마음으로 본격적으로 제대로 된 마음으로 그래서 나중에 후회나 부끄러움 없이 잘 훈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성공하시길 바랄게요. 합격을 기원합니다. 쟁점 잡고 구조파.